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4일 앞둔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대선 후 코스피의 1년 수익률은 어땠고, 떨어질 때는 과연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대선 후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시장의 강세 재료로 작용을 했던 편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기대감 등등으로 대선은 시장의 강세 재료로서 작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1981년 이후로 여태까지 총 9번의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 중에서 6번은 1년간 증시의 상승률이 꽤나 긍정적이었고요. 3번은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절반 이상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증시가 웬만해서 오른다는 뜻이었으니까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작은 08년도쯤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하던 당시였죠. 이때는 사실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증시가 하락을 보이다기보다는 이때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오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이 모두 꽤나 휘청휘청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해당 내용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되는 기대감들이 붙으면서 곧바로 1년 동안 쭉 V자 상승을 보여서 하락이 시작되었던 자리 이상을 돌파해주는 모습까지 보였었는데, 일단 07년 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하던 당시에 그 3번 중에 한 번이 있었다라고 알아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했던 당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에는 1년간 코스피가 한 36% 정도 빠졌었거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1년간 코스피는 사실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1%도 채 되지 않는 0.8%, 한 0.9% 이 정도 하락을 한 거였다 보니까 사실상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진 게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2013년 한 이때 우리가 박스권 장세가 연출되고 있을 때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증시를 함께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보는 게 더욱 현명하기는 할 거예요. 그 당시에 바이오 산업에 대해 생각하면서 코스닥이 굉장한 불장을, 그 1년 이후에 코스닥이 굉장한 불장을 보였던 경험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증시를 엮는다고 하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기여된 부분이 꽤나 많았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가장 최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하면서 증시가 좀 하락한 부분을 따져볼 수 있을 텐데, 집권을 시작하고 1년간 코스피가 약 12% 정도를 하락했다고 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떤 내용들이 가장 큰 문제였냐? 이때도 08년도 서브프라임까지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불황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좀 깎아내리는 모습들이 확인되었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조금만 기억해보면은 어떤 시절이었는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세계적인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증시가 이런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당시엔 증시가 어마무시한 불장을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다시금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고 금리 인상 시즌이 도래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종 국가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이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하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낀다라는 내용으로 증시가 하락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큰 특이사항이 없던 당시는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대선 이후 1년간 증시는 통상적으로 좋은 경우가 많았다. 그게 곧바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해서 1년간 이렇게 불장을 보인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고, 오히려 당선 직후에는 방향성이 증시에서 좋아하지 않는 방향성이라고 하면 살짝 흔들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한 6개월 동안은.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 결과로 드러난다거나 결국 시장이 적응을 하면서 그 이상의 호재를 찾는다거나 하면서 1년으로 쳤을 때의 수익률은 꽤나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인 게 많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과연 어떨 것인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봤을 때는 역대 전통적으로 대선 이후 코스피의 수익률은 좋은 편이었다. 1년간 좋은 편이었다. 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로 깔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래 들어서 증시가 많이 오르는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잔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우려를 이제는 다 만회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 재료가 그렇다고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 뭐 법원에서 뭐가 되고 트럼프가 항소를 하고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관세라는 타이틀이 남아있다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우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신정부가 과연 그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여부가 좀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이 좀 드라이브가 걸리고 결과가 조금씩 나온다고 하면 증시가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당연히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은 정부의 주도 산업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 주도 산업을 토대로 한 증시가 견인되는, 그리고 증시의 대장 테마가 다시 한번 확립되는 모습을 가지고도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관점을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냥 캔들 하나 두 개 급등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수개월, 6개월, 1년 동안 증시의 대장을 차지하는 경우도 꽤나 많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흐름을 좀 함께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뭐 최근 증시 흐름과도 맞물려 봐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근래 들어가지고 지주사나 증권, 금융과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고 꽤나 강한 수급이 몰리고 있던 와중이었잖아요. 사실상 굵직한 테마였지만, 시가총액 파이가 큰 테마였지만 수급이 많이 몰리거나 증시를 견인했던 이력은 근 몇 년 사이에 없던 테마였는데,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수급이 몰리면서 증시가 견인된 것과 같이 중요한 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포인트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실 국내 증시에서 파이가 가장 큰 테마는 반도체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가지면 반도체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도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사실 반도체는 미국과 같이 가야 하는 경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지면 대한민국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함께 노려본다고 하지만, 미국 증시가 뭐 기술주 위주의 하락이 보인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반도체가 아닌 타 테마로 하여금 증시의 투심을 이끌 수 있는 게 보일 수도 있겠다. 여기에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겠죠.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더 재밌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가능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관을 지어봐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확인되고 있는 숫자들을 확인해보면 외국인이 9개월 연속으로 코스피에서 순매도 흐름을 보였잖아요. 9개월 연속으로. 근데 이제 9개월 매도하는 동안 국내 채권, 국채에 대한 관심이 적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2024년에 외국인이 한국채를 한 63조 매수했었는데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를 본다고 했을 때 34조 원가량, 즉 4개월 동안 작년 대비 절반 이상을 매수하고 있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관심이 꺾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자금의 흐름이 증시로 좀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이 9개월 동안 국내 증시, 코스피에 대한 순매도를 냈지만 지금 5월 들어선 10개월 만에 다시금 순매수 기조로 전환이 되었다. 외국인이 아마 5월 한 달 동안 외국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했다고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관심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열어두고, 지금부터 증시는 조금 더 재미있게 우리가 계속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더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들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한 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그리고 다음 달에 웃으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